BPH 수술은 수술이라 하기는 조금 수술 정도까지는 아니고 시술, 환자는 또 시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줌인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한 2년 전에 저희 병원 처음 들어와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제가 한 100케이스 이상 하면서 오늘 느꼈던 점들을 조금 공유할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우섭 선생님이 귀걸이 얘기를 하셨는데 유로리프나 프로게이터 귀걸이 걷는 건데 제가 아까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양악 수술로 턱을 깎는 건 TURP라면 얘는 이제 보톡스 정도가 아닐까 하는, 그러니까 찔러서 이제 수증기를 주입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톡스는 한 6개월마다 다시 해야 되지만 이거는 이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원리는 이제 워낙 잘 아실 거니까 이렇게 전립선 트랜지셔널 존에 뜨거운 수증기를 이렇게 발사를 하면 여기서 이제 네크로시스가 일어나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제 원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의도하는 효과는 결국 이제 증상 개선이지만 이제 전립선 용적을 감소시키는 거다, 네크로시스 시켜서.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요로 현상이나 러치를 개선하는 거고, 특히 이제 앞에 그 유로리프트나 이런 것들도 이제 성기능 보존이 중요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도 이제 이 역행성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환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약물 복용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가끔 이제 마취가 안 되거나, 저는 이제 주로 전신 마취를 하지만 로컬로도 충분히 로컬 마취도 가능한 이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를 보면 이제 MRI 찍어보면 이렇게 수증기가 주입된 부위가 네크로시스가 일어나면서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이렇게 축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 제 환자 케이스인데, 환자가 이게 이제 굉장히 예민한 환자여가지고 수술 전에 이제 사이즈가 35에 11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환자가 다른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제 수술 후에 이렇게 소노 해달라고 하면 잘 안 하거든요. 그냥 1년 있다 하자. 그리고 왜 안 하냐면 이제 또 괜히 사이즈 쟀다가 또 이렇게 많이 준 거 아니면 환자들이 또 걱정하고 그러시니까. 근데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35였는데 30이면 덜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트랜지셔널 존을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타겟팅하는 거는 전체 볼륨이 아니라 트랜지셔널 존이다, 이렇게 제가 환자한테 설명드려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전립선 수증기를 주입하는 곳은 트랜지셔널 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립선이 있으면 이제 프로스타틱 유레스라가 있는데, 그 유로에피텔리움은 사실은 이제 보존이 돼야 되는 게 이 시술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리줌이 개발될 때도 유레스라를 뚫고 전립선 실질에다가 주입을 하고 프로스타틱 유레스라는 인텍트하게 보존되는 게 이제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술할 때도 보면 유레스라는 약간 이데마처럼 이렇게 좀 붓지만 실제 이제 깨끗하게 보존이 되는 경우가 또 결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이 수증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퍼졌을 때 그 유레스라가 이제 하얗게 이제 변하는 경우가 이제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고 저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방광염 다시 봐도 이것들은 일시적 점막 변화이고 대부분은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스트릭처 리스크도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트릭처 리스크가 다른 TURP나 이런 것보다 훨씬 낮은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마 리줌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I 보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서멀 데미지를 입은 곳은 이제 전립선 트랜지션 존의 실질인 거고, 프로스타틱 유레스라는 보존이 되는 이런 MRI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그 데미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질문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얘기 드리는 게, 너무 이제 이게 지금 사실 너무 간단한 시술이다 보니까
하고 나서 과연 내가 이 정도 이 돈을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걱정에 너무 많이 찌르시다 보면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찌르지만 않으면 거의 문제가 없는 시술인데 그래서 이제 출혈이라든지 디스유리아가 이제 오래 지속된다든지 증상이 개선이 안 되는 경우들이 보면 리뷰를 해보면 이제 너무 많이 찔렀을 때 그런 게 일어나고 하여튼 이런 내가 예상했던 효과보다 좀 덜 됐을 때는 저는 이제 방광경을 한번 보거든요. 그래서 방광경에 보면 이제 유로에피텔리움이 그 어서레이션 되거나 거기에 네크로시스가 일어나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초반에 환자 불편이 있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대부분 다 호전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양승철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그 프로게이터나 유로리프트의 하나의 단점이 이제 메디안 로브가 잘 안 되는 건데 얘는 이제 거기 그냥 찌르면 되니까 사실은 메디안 로브도 같이 공략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을 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유로리프트나 프로게이트를 하면서 메디안 로브에 인하지먼트가 있을 때는 추가 수술을 이렇게 같이 하신다는 말씀 저도 이제 동의는 하지만 사실 제가 이제 그 가끔 저한테 그 보험 실비 보험 심사 때문에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저기 질문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은 그 문장이 전 몰랐거든요. 근데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 시술을 됐을 때는 문제를 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염두에 둬요. 법적으로는 아직 다른 수술하고 동시에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디안 로브가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 제 케이스 하나인데 이분은 이렇게 전립선이 크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소노를 해봤더니 메디안 로브가 쫙 그 센트럴 로브, 메디안 로브 이쪽이 있어서 제 생각에 이것 때문에 옵서션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직접 이쪽에 사실 실제 봤을 때는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지만 요 아데노마가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다 주입을 직접 했었거든요. 근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안 로브를 직접 찌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은 그 블레더 넥의 엘리베이션이 마치 메디안 로브의 아데노마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노나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사실 여기 메디안 엘리베이션, 단순 엘리베이션은 사실 아데노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 찔러서 이제 주입을 해버리면 이쪽 네크로시가 일어나면서 증상이 확실히 안 좋아집니다. 환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요거는 메디안 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치료하지 말아라. 이게 이 리줌의 하나의 또 팁일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제 환자 케이스인데 그 인트라베지컬 프로스타트 프로투전이 사실은 BPH의 증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제 환자 케이스 저는 이제 사실 요런 거 있으면 홀랩이나 뭐 로봇 심플 프로스타토미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조그만 블래더 캔서가 있어가지고 그 캔서 발견하면서 우연히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했고 그래서 제가 리줌을 보냈었고 환자도 이제 동의를 해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캔서 팔로업 때문에 이제 계속 봤거든요. 봤더니 여기에 이때는 이제 우리가 제가 요 내용 왜 썼냐 우리 그 리줌 시술할 때 저기 주의할 점이 이제 블레더 넥하고 메르노탄룸에서 이제 1cm씩 떨어져서 주입을 해야 다른 인조리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지켜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IPP가 있는 경우는 사실 블레더 넥에서 이제 1cm 떨어뜨려서 주입을 하다 보면 이거에는 공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전립선이기 때문에 직접 저는 이제 공략을 합니다. 여기다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6개월 때 이렇게 많이 네크로시에 줄어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환자 증상도 아주 지금은 좋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P는 직접 주입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 100여 케이스 이상 했었을 때 대부분은 그 증상이 좋아져서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만족을 했을까 생각을 해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여러 환자들을 큰 사람 작은 사람에서 이 여러 환자들을 비교를 하지만 환자는 본인 혼자의 그 자기의 과거 증상과의 비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는 환자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이전보다 좋아지면 다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줌도 사실은 큰 수술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괜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가끔 이제 효과가 없는 경우를 봤더니 이 방광 문제가 있을 때는 결국은 이제 해결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은 환자는 인터스텔 시스타이티스 환자였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술전에 저도 대부분 방광경을 보지만 이 환자는 또 그걸 안 봤더라고요. 안 보면서 증상이 계속 나중에 봤더니 인터스텔 시스타이티스 심해서 다른 치료를 추가했던 환자였고, 최근에 한 케이스는 요거 이제 아직 팔로업이 안 됐는데 PS가 2였는데 이어서 이제 당연히 뭐 다른 거는 안 하고 그냥 2주만 했는데 캔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전시와 녹추리아가 메인 심텀일 때는 확실히 그냥 obstruction 심텀 있는 환자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메디케인, 저는 이제 리줌하고 거의 알파 블로커는 안 쓰는데 이 환자들은 이제 다른 약제를 조금 지속해야 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자를 잘 실렉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너무 큰 환자나 너무 심한 obstruction에는 아무래도 수증기 자체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쉬운 수술이라 제가 비디오도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아까 얘기들 너무 많이 찌른다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그 수증기가 전달이 안 됐을 때 어떤 그런 테크니컬 팩터로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미국에서는 레스 이즈 모어라는 그 스타디를 지금 진행을 시작을 했고, 저한테도 이제 이게 이 제안이 와가지고 저도 이제 이 연구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스 이즈 모어는 너무 많이 찌르지 말고 그냥 웬만한 크기는 한 방씩만 찌르고 카테터를 꼽지 말자는 거거든요. 하루 만에 꼽자. 지금 이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저는 주로 이제 카테터를 꼽는데, 요 스타디 결과가 나오면 과연 그러면 최소 그러니까 카테터도 적게 꼽고 그 다음에 주입수도 적게 했을 때 효과가 어떤지 이런 보는 스타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 이즈 모어 쪽으로 저도 이제 사실은 실제 지금 하면서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너무 큰 환자들은 잘 안 하고요. 30에서 한 50, 60 정도 찔러 보면 굉장히 또 이렇게 짧은 분들은 많이 찌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짧은 분들은 이제 한 4시하고 10시 이렇게 위아래로 버티컬하게 찔러서 한 4개 정도 평균 하는 것 같고, 메디안 로브스트는 이렇게 찌르고, 그 다음에 조금 큰 사람들은 이제 3개씩에서 6개 정도, 그 다음에 추가로 메디안 이렇게 찌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보면은 막상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작은 분들이 있고 하나씩만 그냥 합니다. 그래도 뭐 효과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메디안룸 큰 경우는 2방까지 하는데 2방 하는 분도 저 몇 사람 없어서 너무 많이 찌르지는 말자. 저는 그 주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인디케이션 30에서 80g인데 너무 크지 않고 한 30에서 60 정도가 아주 적절하지 않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전립선 크기도 보면은 T존이 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이즈지만 저는 T존이 큰 사람이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bstruction 심텀이 메인 환자, 약을 복용을 안 하고자 하는 환자, 그 다음에 역행성 사정 걱정하는 환자, 그 다음에 수술 어려울 때 로컬로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이게 비싸니까 비용 부담이 가능한 환자를 저의 환자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